자, 3교시 하겠습니다. 63쪽에 사친가부터 갑시다. 사친가. 그 A 옆에 보면 여백 있죠? 거기다가 얘 좀 필기합시다. 각 원령의 구성 방식. 그 1월부터 12월까지가 다 이런 구성이야. 다 이런 구성. 출제되려면 쌤 생각으로는 각주가 상당히 많이 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 관련해서. 다 적었습니까? 자, A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A 부분만. A 부분만. 정월이랑 15일에 달 구경하는 소년들아, 흉풍도 보려게 와. 흉풍. 네모치고 흉풍. 1년 농사 점쳐보는 세시풍속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적어보세요. 절개 다른 풍습. 자, 풍습에 따르는데 부모 봉양 생각하라니까 이 내용 나오고 있죠. 신체 발부 사대절 몸을 부모님께 타고났으니 태산같이 높은 덕과 하해같이 깊은 정을 어이하여 잊으리요. 천세만세 믿었더니 복례방장 영주산에 파란색 네모치고 불로초와 불사야. 그 부모의 장수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슬프다. 자, 빨간색 쭉 밑줄. 수역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친부재라.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효를 다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 풍수지탄이라고 적어보세요. 풍수지탄. 풍수지탄. 자, 공산낭복 한줌 흙이 되어 영원한 이별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고. 다음에 파란색 쭉 밑줄. 1년 360일에 1일 4친 12시라. 그러니까 1년 360일 그리고 하루 12때 항상 뭘 생각해? 효를 생각해야 돼. 다음에 빨간색 쭉 밑줄. 슬프다.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풍습 얘기하고 이거 강조한 다음에 근데 우리 부모님은 이런 절기를 즐기지 못하실 것 같은데? 너무 슬프네? 이런 구조가 반복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 2분 30초 주겠습니다. 2분 30초 줄 테니까 B, C, D, E까지 있죠?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시간 2분 30초 주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B부터 갑시다. 자, 그달 허송하니 2월이라 한식이래. 한식일 내버추고 한식일. 절기가 되겠죠? 절기. 자, 앞에 보세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각주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데. 자, 계자추는 주군이 진문공을 위해 헌신했지만 공신 포상에서 제외되자 산속으로 들어가 은거한다. 삐진 거죠. 뒤늦게 그를 찾으려던 진문공은 산에 불을 놓아 나오게 하려 했고, 상당히 과격하네. 이 과정에서 계자축이 불에 타 죽는다. 이를 애도한 진문공은 그날만큼은 불을 상하지 말고 찬 음식만 먹도록 하였는데, 그래서 찬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찰 한자에 먹을식 한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풍습은 뭐라고? 찬 음식을 먹는다고. 찬 음식. 자, 그러면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천추절이 적막하다. 계자추의 넋이로다. 이 사람 왜 나는지 이해되죠? 계자추. 그 다음에 원산의 봄이 되니 불탄 풀에 속림 난다. 왜 불이 언급되는가 이해되죠? 자, 후인들이 슬퍼하여 한식을 지었도다. 당호 3대 파란색 내붙이고. 이거 단어 좀 외웁시다. 태평성대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과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일단 희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황. 복희 황제 시절 이런 뜻인데 어쨌든 태평성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순 시절. 이것도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절 이런 뜻이야. 자, 계속 갑시다. 당우상제, 당우 3대 성제들도 승피백운하셨도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임금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다고. 여산 송백, 무릉, 춘초는 망고 영웅 일과차라. 빨간색 쭉미줄, 무사산지 퇴일하네. 자, 각주 가보면 이게 무슨 뜻이죠? 무사산지 퇴일하네. 해가 넘어가면 쓸쓸히 여기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해가 넘어간다라는 게 부모가 노쇠해 간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 들어가면 슬프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영백의 사전이요. 태행산 외로운 구름 보니 적인걸의 생각이라. 또 앞에 보세요. 자, 적인걸이란 사람은 당나라 때 명지상으로 고향을 떠나 벼슬살이를 하던 중 태행산을 지나게 된다. 이때 그는 태행산 위에 떠있는 흰 구름을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저 구름 아래 내 부모가 계실 텐데 라고 말하며 깊은 그림을 드러낸다. 구사인용이죠? 구사인용?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봐야 돼? 뭘 강조하고 있다? 사친, 효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인 고사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출제한다면 이건 각주 달아줘야지. 다음에 계속 갑시다.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빨간색 밑줄. 역시 우리 부모는 돌아가셔서 이 절기를 즐기지 못하시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다음에 그달 금음 다 지나고 3월이라 삼진날에 삼진날 예무치고 삼진날. 그것이 절기가 되겠죠? 밑에 적어보세요. 꽃놀이. 이때 풍습은 꽃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C 부분은 다 무슨 내용이야? 본경치 예찬하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에 빨간색 쭉미줄.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을 모르시다. 그러니까 꽃놀이 나가서 풀받기를 왜 못하시는가? 돌아가셨거든. 됐습니까? 뒤로 갑시다. 자, 그달 허송하고 4월이라 초파일에 초파일 여부추고. 자, 초파일은 뭐냐? 부처님 오신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부처님 오신 날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크리스마스 때는 뭔가 데이트하는 분위기잖아. 우리 와이프가 그 크리스마스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 집안에 트리도 큰 거 사가지고 막 꾸며놓고 애들이랑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자기는 연말 분위기 이런 거를 내는 게 너무 좋대.
그래서 연애할 때도 크리스마스 때 뭐 해? 이러는데 내가 이 한마디 했다가 되게 혼났습니다. 야, 부처님 오신 날에도 뭐 안 했잖아. 미안합니다. 아,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항상 남자들이 혼이 나죠. 항상 남자들은 혼나는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집에 가면 다 아빠가 혼나고 있을걸? 엄마가 혼나는 일은 잘 없죠. 자, 초파일에 남풍지 훈해하고 해오 민지 온해로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 그 남풍가라는 이 노래 시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 앉아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 물에 하도 낙서 나왔단 말인가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를 오늘날에 보리로다. 여러분 여기 비출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를 오늘날에 보리로다. 볼 것이다죠. 볼 것이다. 볼 것이다지. 지금 자랑스러움 느끼고 있는 거야? 앞으로 자랑스러움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성가를 지금 부르는 거야? 앞으로 부르게 될 것 같다라는 뜻이야. 될 것 같다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문제 하나 해결하고 갑시다. 3번에 선지 5번. 3번에 선지 5번. 아이들이 경성가를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밑에 한 번 더 적어. 24년 수능 유박의 화엄구곡. 그 3번의 정답은 3번인데 5번이 훨씬 중요해. 최근에 수능에서 이런 선지를 냈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준비 겁나 많이 했죠? 꼭 어디 커뮤니티 같은데 댓글 하나 달아주라니까. 와, 수특 분석 노트 개지렸다. 달아주란 말이야. 예전에 의대가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막 인사하는데 인터뷰 영상 보니까 장영지 선생님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부터 믿지 않습니다. 계속 주입시켜야 돼. 또는 어떤 놈은 또 엄영대 선생님 얘기하더라고. 엄쌤 지금은 러셀 나가셨는데 아니 엄영대 선생님 원래 잘 나가시잖아. 나를 얘기해줘야죠. 나를. 그죠? 쌤 감사합니다. 기대 부풀게 해놓고 그쵸? 영상에서 다른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간에 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요제 1월 순지가 온 곳 태평성대 2 아닌가? 파란색 밑줄 태평성대 2 아닌가? 자, 그리고 두 줄 밑에 여러분 빨간색 밑줄 쭉 쳐보세요. 타기 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 우지마라. 밑에 적어보세요. 이거 부정이라서가 아니라 주의해야 돼서 주의해야 돼서 해석의 주의라고 적어보세요. 해석의 주의. 이거 왠지 이 나무 가지 위에 앉은 꾀꼬리를 쫓아내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거든. 그런 거 같죠. 근데 각조 가보세요. 타기 황행 우지 마라. 65쪽에 오히려 뭐라고 돼 있어? 꾀꼬리를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해석에 주의하세요. 알겠죠? 왜 이걸 강조하느냐? 내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처음에 작품 읽다가. 자, 다음에 자, 뒤에 마지막 부분 또 역시 우리 부모 초파일의 풍습인 관등절을 못 즐기시되 안타까워하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2로 가겠습니다. 그달을 허송하고 5월이라 단오일에 단오일 파란색 네모치고 5월에 절기가 되겠죠. 명절. 해는 늦어 창밖에 있으니 여름 구름은 기봉이 많구나. 사냥작이 오는구나. 광풍제월 넓은 곳에 솔개 날고 물고기 뛰노는구나. 여기 파란색 쭉밑줄 백구에 날지 마라. 너 잡을 리 아니라 일신이 한가기로 너와 놀자 찾아노라.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가 드러나 있지?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죠?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어? 우리 부모님도 자연 친화적인 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는데 안 돼서 안타깝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납득돼? 그럼 여기까지가 5월이니까 나머지 부분 다 똑같은 구성이야. 다 똑같은 구성. 만약에 사친가가 연계된다면 어디만 주목해주면 돼? 각 주에서 이 부분만 주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반복일 거거든. 이해됐죠? 자, 여기 문제에서는 3번에 산지 5번 경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만 챙겨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치사하다 생각하면 안 돼. 이미 24년 수능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리고 오늘 유박의 화음국어 몇 번째 보고 있죠? 벌써 2번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특 문제 풀이할 때 내가 최대한
최근 문학 기출 경향성에 맞춰서 해설을 할 거기 때문에 문학 분석 쭉 하고 나면은 문학 실력이 조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67쪽 가겠습니다. 자, 이진유의 속 3인곡 할 텐데, 여러분, 여기서는 좀 중요한 작품이니까 출제 포인트 이렇게 3개 있죠? 적당한 여백에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67쪽. 현대 소설까지 나갈 수 있을까? 4번 만에. 가능합니다. 가능해. 투스타트 강의 때는 10시간 만에 수특수한 전 작품을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도와줘야 돼. 알겠죠? 금요일까지 현대시 문제풀이 꼭 잘 해오세요. 자, 다 섰습니까? 여기 봅시다.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인 속사이미곡은 이거는 문제 4번에 보기 내용 내가 재진술한 겁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따로 이거는 적을 필요 없어. 속사이민곡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유배 원인을 되짚으며 반성, 해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의 유배 가사의 흐름을 잇고 있다. 또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간절히 표현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유배 문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 부분부터가 이제 이 작품만의 유별난 점인 건데, 한편 유배지에서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철의 양민국, 사민국, 속민국, 거기서 유배 너무 힘들어요. 징징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서는 징징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군의 감정이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그러니까 너만이 나를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어, 이런 의미인 거죠. 정철 작품에서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냥 살아간다면 계속 얘기하지? 이 작품의 특징이죠. 임금에 대한 신뢰와 자신이 유용한 신앙을 밝히려는 태도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변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해설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갑시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본문 읽어보고 문제 4번이죠. 문제 4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문제 4번 시간은 3분 주겠습니다. 3분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년의 임을 떠나 해도에 유배되니 이때 해도가 추자도입니다. 추자도. 그 전남과 제주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추자도 가려면 제주 국제공항이 떨어진 다음에 배 선착장 찾아가지고 배 1시간 동안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내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호랑이도 많았던 시절이죠. 자, 내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조했나. 임이 언제 박정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그러니까 내가 유배하게 된 건 임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야. 누구 탓이냐? 문 여자 빨간색 네모치고. 문 여자. 간신들이겠죠. 자, 화자의 다정성. 첫 번째, 여성으로서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다수긴 한데 찌금찌금씩 얘가 드러나. 이때는 여자로서의 목소리를 인정할 수 있겠죠. 다음에 유한한, 파란색 밑줄, 유한한. 이거 단어 좀 잘 주목해 주세요. 단어 뜻이 여자의 인품이 조용하고 그윽한 이런 뜻이야. 유한한이라는 게 여자의 인품이 조용하고 그윽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목소리라고? 누구 목소리라고? 여성으로서의 목소리. 알겠죠? 자, 중량 이후부터는 다시 남성 사대부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 부분이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는 건데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하니 양식도 핍절컨을 반찬이야 의노다며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이나 바랄소냐. 그러니까 반찬 투정하고 있죠. 다음에 사만 수십리에 1년 초가 희한하다. 조석밭도 못 익힐째 방이 덥게 생각할까. 이번에는 숙소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쑤어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랐으니 와 이몰고는 태어나 처음 보네. 역시 반찬 투정. 다음에 빨간색 밑줄 춘풍돌이 화야 못 본다고 상관하랴. 그러니까 얘는 못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 봄의 도리화는. 그러니까 복숭아꽃과 백꽃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못 봐도 상관없는데 가을이 닿아도록 국화를 못 보거든. 국화 파란색 네모치고. 이거를 못 보는 건 좀 아쉬워. 여러분 여기서 얘네들은 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국화는 서리를 뚫어내고 피어나는 꽃이죠. 따라서 지주와 절개의 상징이거든. 지주와 절개의 상징. 그러니까 낙무 과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우시며 굴원이 여기 온데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 꽃. 다시 나무 과절에 쫓겨난 신하죠. 신하. 그러니까 누구 목소리라고? 사대부. 맞습니까? 거의 대부분 얘의 목소리야. 거의 대부분. 다음에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그지없고 습한 기온도 더욱 심하다. 파리 때와 모기 때는 100가지로 쏘아 제치고. 파리 모기는 예나 지금이나 도움이 되지가 않죠. 뱀과 전갈 지내는 내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어떤 이도 흥겨운 모양 없고 배강만 구비하다. 온갖 악소론만 가득하다. 이런 뜻이죠. 이번에는 여름의 괴로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 끼칠 것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밤중에 잠이 없어. 내적 갈등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불 두르고 일어나는 자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경.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자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 자, 넘어갑시다. 자, 파란색 쭉 밑줄. 주문왕이 기산 다스릴제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리니 자, 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예. 나 유용한 신하다. 알겠죠? 자신의 능력, 자부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신의 능력, 자부. 자, 첫 번째 의미는 그렇고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꿔 말하자면 지금은 어진 정치가 없다죠. 지금은 어진 정치가 없다지.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현실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배온 것 자체가 뭔가 정치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천지간 홀로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파란색 쭉밑줄 우리만이 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뭐라고? 이미 단순한 그림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라고. 알겠죠? 문제 해결의 주체. 다음에 긴 소매를 들고 앉아 얜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여 망령됨도 내 죄로다. 그러니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이게 여자의 복장이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살짝 여자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직하기 본성이여 망령됨도 내 죄로다. 근본을 생각하면 임위한 정성일세. 이와 같은 우리 힘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 파란색 네모치고. 여러분 A로 묶은 부분은 유배 생활의 고통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유배는 성격이 양가적이죠. 일단 첫 번째, 유배 때문에 내가 뭘 겪고 있어? 고통을 겪고 있거든. 근데 유배 오게 된 건 어떤 일인 거냐면 임금이 야 죽이려다가 목숨을 살려준다. 은혜를 베푼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유배는 뭐라고? 양가적인 성격이라고. 알겠죠? 자, 계속 갑시다. 빨간색 쭉밑줄. 광주리역 가을부채 어느 날 다시 낡고. 여러분 전근대 시대 때 에어컨이 없었을 거 아니야. 부채 언제 필요해? 여름에 필요하죠? 그 가을 부채는 쓸모가 없어진 물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께서 나를 다시 찾아주실까? 이런 생각인 거지.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사리 각주 고려하면 임금의 통일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를 밟아 건너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셔 일당 우불에 수답이 여향하니까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어떤 꿈이야? 고향에 돌아갈 꿈이죠. 맞죠? 고향에 돌아갈 꿈이지. 4번에 선제 4번 가보세요. 여기 밑줄 임금을 모시던 옛일을 기억하면서 안 되죠. 고향에 돌아갈 꿈이었으니까. 이해됐나? 자, 그러니까 또 뭐와 뭐의 구별이야? 유박의 화음고국 다시 얘기 안 해도 되죠. 자랑스러움을 앞으로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당장 느끼고 있는 건 아닌 거지. 됩니까? 오늘만 벌써 3번 봤습니다. 유박의 화음고국. 자, 4번에 선제 4번 인정할 수 있겠죠. 됐고.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1번에 2번이 정답인데 4번에 별표 하나 쳐보세요. 1번에 선제 4번. 자, 유사한 상황을 나열하면서 그러니까 A에서 파리, 모기, 그 다음에 전갈, 진해 막 나열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뒷부분이 틀렸죠?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이거 왜 주목하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자, 선제 4번 밑에 적어보세요. 23년 수능 유치환의 최저. 유치환의 체전. 이것도 수업 때 얘기했었는데 앞에 보세요. 자,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한 덤불을 이룬 넌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돈의 크고 작은 박이미 호박들. 그럼 다시 여기서 가지, 고추, 오이, 토란, 옥수수 다음에 넌출 그리고 박, 호박들 다 동등한 대상자 맞습니까? 유사한 대상들이 쭉 동등하게 나열되고 있는 거죠? 맞지? 쭉 나열되고 있는 거지? 선제 보세요. 가의 넌출은 뭘 드러내고 있다? 계기를 드러내고 있다. 안 됩니다. 그냥 동등한 걸 나열하고 있는 거지 인과관계를 따로 설정할 수는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A 부분에서도 파리, 모기, 전갈진에 쭉 나열하고 있죠? 동등한 것들이 나열되면 그 이상의 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동일시까지만 인정할 수 있죠. 이해되죠? 이런 선지처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납득돼? 그래서 관계를 왜곡하는 선지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유사한 걸 나열할 때.
이해됐죠? 관계 왜곡. 자, 그러면 1번도 해결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9번에 몽금포 타령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얘는 좀 짧게 볼 텐데 앞에 보세요. 자, 몽금포 타령은 몽금포를 배경으로 한 황해도 민요로 어부들의 생활 모습과 항구의 풍경이 일상적인 언어로 그려져 있다. 작품에는 배가 나갔다가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과정이 나타나며 이 속에 어촌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무산 항해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어촌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끝. 어촌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끝. 게다가 여러분 이거 타령이지. 타령. 그러니까 구전되지 않았을까? 한 사람이 일관성 있게 내면을 쭉 드러내는 거야? 여러 사람들의 내면이 섞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장 전개 통일성이 없어. 그래서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71조. 장산본 말에 북소리 나더니 북소리 파라색 네모치고 금일도 상봉에 파란색 쭉미줄 임 만나보겠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임과의 재회를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민요니까 거기 두 줄까지가 선창이 되겠습니다. 선창.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에헤야 나오는 부분이 후렴구가 될 텐데 이 부분이 다 같이 부르는 후창이 되는 거죠. 민요니까 선창과 후창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계속 갑시다.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파란색 밑줄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그래서 무사한 항해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항해가 위험해. 아예 바람이 없으면 항해가 너무 더뎌져. 그러니까 순풍이 불기를 바란다. 이 정도 뜻이 되겠죠. 늦바람. 다음에 바람새 좋다고 돛 달지 말고요. 몽금이 개 한번 들렀다가 소리. 그러니까 여러 군데 들렀다가 가라. 그냥 이게 끝이야. 자, 중략 뒤에 파란색 밑줄. 바다의 흰 돛은 쌍쌍이 좋으나. 빨간색 밑줄. 외로운 사랑에 눈물만 겨워라. 심지어 돛도 쌍쌍이야. 근데 나는 혼자죠. 대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에 몽금포 백사장 해당 화 불고요. 푸른 솔가지엔 두름이 앉았네. 그러니까 몽금포의 경관 그려내고 있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 부분 갑시다. 가느님 야속타 속태하지 말고요. 파란색 밑줄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 알겠죠? 진짜 별 내용 없죠? 넘어갑시다. 72조. 자, 이중경의 어부별곡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에 어부별곡 할 때 어부 있죠? 어부 네모치고 어부. 밑에 적어보세요. 가어옹. 가짜 어부 늙은이. 여러분, 이거 내가 얘기한 적 있죠? EBS 오피셜인데 윤선도가 자연 속에 은가할 때 노비가 몇 명이었다고? 300명.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낚시하러 가는데 사실 낚시 실패해도 전혀 타격이 없죠. 가짜 어부 늙은이니까. 조선천게 흔하디 흔한 강호 한정화가 되겠죠? 자, 지문 나 가보면 여러분 문장 구조에 집중하세요. 처음에 못 생각하여 시설을 일삼도다.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라도다. 뭐뭐 하도다 뭐뭐 하도다. 문장 구조 짝이 맞죠? 대꾸지. 문장 구조가 동일하니까 거기 걸려있는 내면도 동일하겠죠. 맞나? 거기 걸려있는 내면도 동일하겠지. 그래서 명리 빨간색 네모치고 이건 단어 뜻 설명 안 해줘도 되지. 초장에 시서가 명리랑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출세를 위한 공부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둘 다 뭐라고? 속세적 같이 이렇게 취급해주면 된다고. 다음에 파란색 밑줄. 물외 풍월 강산이 내 부인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중딩 때부터 하는 얘기 아니야. 안분지족. 맞죠? 다음에 제3수에 종장 가보면 세상의 시비를 봐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시시비비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죠. 그래서 어부, 부상 그르리. 자연 속에서 어부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건 전혀 그릴 수가 없다. 가짜 어부 늙은이로서의 태도가 되겠죠. 다음에 제4수. 빨간색 밑줄. 태평 시세는 얼마나 벌었는고. 현실 비판이 되겠지? 그러니까 가짜 어부 늙은이지만 사실은 정치 현실로 나가고 싶은 거죠.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뵐 데 없어라. 빨간색 쭉 밑줄.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관직 생활을 한 적이 없거든. 알겠죠? 자연 속에 응감해서 정신 승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거지. 다음에 제6수 가보면 창산은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산고수장하니 그 안이 좋을 소냐. 파란색 쭉 밑줄. 산수간 일한인 되어 허물없이 사노라. 일한인. 한가롭다 할 때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뭐 네 글자? 유유자적. 유유자적.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작자 미상의 유산가 가겠습니다. 유산가. 이거 간슬기 할 때 한 적 있죠? 그쵸? 원관념에 집중해 이런 얘기 했었지. 한자어에 휘둘리지 말고. 자, 여러분 여기서는 문제 2번, 3번 있죠? 문제 2번, 3번 두 개 풀어보세요. 작품이 좀 기니까 시간은 4분 주겠습니다. 4분 시작. (5분) 주겠습니다. 5분.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3번부터 갑시다. 문제 3번. 문제 3번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쳐보고. 별표 3개. 산수는 산과 물로 비유되는 자연을 가리키며 산수 시가된 자연 경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작품을 포괄한다. 가와 나 모두 산수를 이상적 공간으로 제시하지만 그 의미와 기능은 다르게 나타난다. 구별하라는 얘기죠. 구별하라는 얘기지. 가는 조선 후기 도시의 유흥 공간에서 가창된 잡가로 여기 비출 현실 속에서 동경과 쾌락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추구한다. 다시 가에서 자연의 의미가 뭐라고? 현실 속에서 즐기는 동경과 쾌락의 대상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 3번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비교. 윤선도 많은 연계작품인데 308쪽에 실려 있습니다. 비교, 윤선도 만흥. 308쪽에 실려 있다고. 네, 만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 허유가 정말 영리했구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나도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소부 허유의 삶을 따르려는 모습은 이런 작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 엄연히 어디 속에서 즐기는? 현실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은거하겠다 안 되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소부 허유를 얘기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들의 삶에 따라갈 생각은 없는 거죠. 납득됨? 그래서 1번 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포인트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작품은 이 평민들이 지었기 때문에 면왕정가에서처럼 유교적 충리사상 이런 거 없다니까. 자연 속에 은거에서 심상수양 이런 거 없다고. 그냥 자연 경치를 즐기고만 싶다고. 이해됐죠? 그런 의미야.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문 가러 갑시다. 자,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하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물론 굳이 해석해본다면 꽃, 화, 봄, 춘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그런데 몰라도 되고 이게 중요해. 파란색 밑줄. 때 좋다 번님대야 산천 경계 구경 가세. 중요한.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구경 가기 좋은 경치. 그죠? 그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 구경 가기 좋은 경치겠죠. 다음에 죽장망의 단표자로 파란색 밑줄. 이건 단어 외워야 돼. 소박한 차림새가 되겠습니다. 죽장망의 단표자. 대나무 지팡이 집신. 그 다음에 호리병. 이 정도 뜻입니다. 만산 홍록들은 1년 1도 다시 피어. 해석하지 마. 바로 밑에 뭐가 나와? 춘색 나오잖아. 봄빛이겠죠. 봄빛. 다음에 창송 취적은 창창우룰한데 기화여초 남만 중에 역시도 해석하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뭐가 나와?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 보이죠? 그거 그냥 한자어로 표현했겠지.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여 화관 전문은 분분설이라. 해석하지 마. 바로 밑에 줄에 뭐? 삼춘가절이 좋으시고. 그치? 그러니까 복령치가 너무 좋다. 이 정도 의미겠죠. 다음에 도화만발 점정 홍이라구나. 어주 축수 애산춘이라더니 해석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해? 무릉도원이 이해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두 줄 밑에 또 뭐가 나와? 연명오류가 이해 아니냐. 무릉도원. 그 다음에 도연명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제비는 물에 차고 기러기 물이죠. 거지중천 높이 떠서 두 활개 활짝 펼고 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 천리강산 머나먼 길 어이 갈 꽃을 피운다. 슬피 비출. 여러분 주의하세요. 밑에 적어봐. 감정이입 X. 감정이입 X. 이거는 그냥 관습적인 편으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화자는 지금 현실 속에서 자연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슬픔 따위는 없겠죠. 그 다음에 원사는 첩첩, 태사는 주춤. 여러분 원산 밑줄.
적어보세요.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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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기암은 층층, 장성은 낙락. 여러분, 기암이니까 산 안에 있는 바위들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쳐다보다가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경. 시선이 이동하고 있겠지. A 구부러져 광풍이 흥을 겨워 우주루주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에 폭포수 네모치고 폭포수. 밑에 적어보세요. 원관념. 원관념. 그 나머지는 싹 다 뭐라고 봐야 돼? 폭포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 보세요. 폭포를 수정념, 흐르는 물을 은옥에 빗대어 뭘 묻고 있는 거지? 이게 원관념, 이게 보조관념. 맞는지 확인해라. 이런 뜻이죠. 이해됐나? 얘는 정확하게 짝을 잘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 나오면 항상 이거 주목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짝이 맞는지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자가 다 어떻게 해서 개무시했죠? 그렇게도 돌파해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알겠죠? 화란 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갑자기 한문 공부할 겁니까? 주목할 필요 없다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질문 나누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에 백삭정 뒤에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백삭정할 때 이 정도 무슨 정이겠어? 정자할 때 정이겠죠. 또 정자 하나 지어가지고 물망 때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붉은 난간에 기대한 자 원근을 바라보니 이때 원근이니까 백석정 주변에 경관이 되겠지. 네, 밑에 적어보세요. 팔경. 백석정 주변에 경치가 아름다운 팔경이 있대. 그래서 8개 쭉 밑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부르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에 옥계산 보이죠? 네모치고. 그 다음에 석봉. 그리고 그 밑에 사탄, 화평, 지담, 그리고 물결에 비친 다리, 배감, 취벽. 이렇게 8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얘네들이 각각이 무슨 잘문인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관념, 뒷부분은 보조관념.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문제 2번에 2번 선지인데 무지개하고 다리 중에 뭐가 원관념이야? 다리가 원관념이죠? 이거 보조관념이지? 근데 무지개를 다리에 빗댄 겁니까? 다리를 무지개에 빗댄 거죠? 뭔데 실제 의도 뭐야? 원관념 똑바로 확인했니? 이거죠. 알겠죠? 따라서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선지 2번 별표 하나 쳐보세요. 문제 잘 냈어. 우리 EBS 스특 진짜 문제 좋지 않습니까? 작품 선정은 좀 거지 같은데 문제 진짜 잘 낸 거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 3개년 정도의 평가원 기출 선지를 되게 좀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취벽 밑에 파란색 밑줄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학이 한 비칠 때. 여러분 이때 만학 이거는 단어 좀 외워두세요. 이때 학자가 계곡할 때 학자입니다. 계곡. 온 계곡 이런 뜻이죠. 온 계곡이 노을빛에 물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청려장 손에 들고 돌길로 돌아가니 철쭉 살구꽃. 여러분 철쭉 살구꽃 언제 피는 꽃이죠? 봄에. 알겠죠? 봄에 계좌가 확인할 수 있겠고 둔덕이에 버들가지고 내가에 풀어놨다. 일흥은 못 이겨. 낙대 파란색 네모치고 낙대. 여러분 이 사람 실제 어부야? 가짜 어부 늙은이야? 가짜 어부 늙은이죠? 밑에 세 글자 가어옹. 다음에 이길 깬 돌에 앉아 벽담을 굽어보니 은린 옥착은 경면에 뛰노는고 낚싯줄에 오른 고기 난간 위에 올려두고 비늘을 긁어내어 넓은 돌에 회쳐놓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노비시켰겠죠 사실은. 연잎에 빚은 소를 아이에게 지게 하여 표지박에 가득 부어 반취하여 누웠습니다. 낚시 성공했다. 안주 마련했죠? 술 한 잔 마시면서 흥취 느끼고 있는 거지.
공명, 부기, 홍진 싹 다 빨간색 네모치고. 속세작 같이 봤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서 6번째 줄, 파란색 쭉 밑줄. 삼신산 어디인가? 무릉도원여기로다. 다음에 밑에 3번째 줄, 파란색 밑줄. 소쇠한. 이거 단어 좀 따로 외워두세요. 소쇠하다라는 건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맑고 깨끗하다. 근데 사실 이 작품 알고 있어야 돼.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 나왔죠. 나왔잖아. 또 나만 알아? 근데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던데 밑에서 2번째 줄에 연하의 병 보이죠? 파란색 네모치고. 지금 연하의 병이 왜 긍정이야? 단어 안 외운 거야 이거. 연하 고질. 그 다음에 천석고황 동의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병이 들었다고. 이게 진짜 병이 아니야. 알겠죠? 자연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고질병이 걸렸다 이런 뜻이야. 관든 배곡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내용 있잖아. 중림의 병이 깊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황의 도산 12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병 부정 아닙니다. 긍정이야, 긍정. 밑에 세사가 부정 얘기했죠. 제일 마지막 줄에 세사. 백삭정 별곡은 흔하디 흔한 강호 한장가다.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79쪽. 한시는 사실 할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문제 1번의 선체 1, 2번이 너무 좋아. 문제 1번의 선체 1, 2번. 그래서 각각 별표 하나씩 쳐보고 여러분 시간 2분 30초 주겠습니다. 1번에 선체 1, 2번 있죠? 두 개만 확인해 보세요. 두 개만. 알겠죠? 숫자.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위에다가 한 번 더 적어보세요. 부분에만 주목하면 주관이 개입된다. 서로 딜싸고 있는 작품이죠. 가와 나. 문제 3번 보기 보면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1번의 정답은 4번인데 그래서 선제 1번, 2번 둘 다 T입니다. T. 근데 만약에 4번이 정확하게 정답으로 안 나온다. 또는 얘만 뚝 따로 떼내서 정오를 정확하게 판별해야 된다. 어떻게 대처할 거야?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작품 읽어보면 청자를 비판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지. 지금 비판하고 있으니까 1번 안 될 것 같은데. 가 아니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주목하면 조금 애매해. 근데 전체를 다 보라고. 두 번째 줄에 가에서 모름지기 의로 돌아가야 한다 보이죠?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상대방이 잘 설득이 되면 충분히 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음에 기억 바로 밑에 줄에 권은 혹 어진이도 글을 칠 수 있으나 경마는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야, 또 어진데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화전 지금 청자를 두 번째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어준이. 거기다가 이게 추가가 된 거지. 그럼 비판은 비판인데 정확하게 무슨 비판이라고 봐야 돼? 야, 너 알만한 애가 왜 그래? 이 정도의 비판이겠죠. 이해됐나? 야, 또 알만한 애가 왜 그래? 이 정도의 비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전체 맥락을 다 고려하면 어떻습니까? 애매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T로 확정할 수 있죠. 정확하게. 얘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다 고려하면 T로 확정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영,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밑줄 쳐놓고 의미 물어보는 문제. 기억 보고 선주 2번, 니은 보고 선주 2번. 이렇게 지우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지우지 마세요. 전체 다 봐야 맥락이 뚜렷해집니다. 알겠죠? 전체 다 봐야 맥락이 뚜렷해진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전 시각까지 끝냈습니다.